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탁구공을 뽑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문지, 공통질문지 탁구공을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명진 후보 17번, 김명진 후보 17번, 김영집 후보 18번, 서정성 후보 22번요, 장병환 후보 19번, 정진우 후보 11번. 예, 감사합니다. 자, 순서는 서구울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명진 후보의 1분 자유발언 있겠습니다. 시간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합니까? 네,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준비된 진짜 일꾼 김명진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사회생활 첫걸음을 지금 광주 남구, 지금은 동남 각구로 바뀌었죠. 광주 남구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국회에 진출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또박또박 차곡차곡 준비해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당, 국회 등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일꾼이라고 자부합니다. 국회 사상 원내대표 비서실장 1급입니다. 4번 특보 4번을 역임한 준비된 일꾼입니다. 그래서 국회 일은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국회 일머리와 길머리를 꿰뚫고 있습니다. 지역의 비전과 시민의 희망은 예산과 입법으로 현실이 됩니다. 끝났습니까? 네네. 저희 48분에서 1분에 볼 수 있는 아닙니다. 시간이요? 저건 전체 시간이고요. 종소리에 주목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양해 구하고, 예. 저 48분 아닙니다. 저건 전체 시간이기 때문에, 예. 자, 1분 시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집 후보 1분 자유발언 했습니다. 민주인권의 도시 강주에 오신 우리 공천관리위원님들 겁나게 반갑습니다. 출마하면서 저는 정권 교체를 이루는 정도전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남 개혁 정치부터 복원해서 정치혁명을 이루는 정말 젊은 기수가 되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35년 동안 광주에서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청와대 균형발전위에서 혁신 클러스터 광주 단장에서, 그리고 사회적 기업협의회 부회장, 그리고 기업주체센터장, 그리고 광주시 시민특보로도 일해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시민, 분권과 균형, 혁신, 사회적 기업, 광주정신, 이런 개념은 우리 국민의당의 지향하는 노선이자 미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개념을 제 삶 속에서 실천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예, 국민의당의 새로운 선택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서정성 후보 있습니다. 늘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서정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들으시면 나눔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는데요. 제가 20여 년간 의사생활을 하면서 제가 필요한 곳, 산간벽지나 오지마을, 북한, 동남아, 아프리카 재난의 현장까지도 찾아갔던 것이 이유입니다. 저는 거기서 느낀 것이 훌륭한 정치적 지도자가 필요했고, 그분들의 결단이 국민들의 행복과 삶을 바꿀 수 있었다고 느꼈고, 또 정책과 제도의 시스템이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학을 더 공부하며 전문성을 키우고, 또 광역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광주를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안철수 대표님과 새정치를 시작하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변화와 혁신, 네, 정치의 1분. 중요성이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장병환 후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호남대학교 총장 그리고 18대 19대 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장병환입니다. 현재는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우리 당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한 당 정책 공약 개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랜 국정 경험과 제1야당의 정책위 의장을 역임한 경력을 살려서 우리 국민의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이번 총선에 승리하고 나아가 우리 시민들의 염원인 정권 교체의 이 큰 뜻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야당 유일의 경제부처 장관 출신으로서 호남 지역의 여러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의 성과를 올림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정치인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진우 후보 1분 이내에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욱은 국민의당의 신진 정치인입니다. 고려말 신진 4대부는 고려의 위기를 조선 건국으로 해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국민은 해법을 내놓을 유능한 정치인, 나라를 만들 만큼 도전적인 신진 정치인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진욱은 도전하는 삶을 통해 한국 사회에 기여해 왔습니다. 10명의 가족이 단칸방에 사는 가난도 정진욱을 막지 못했습니다. 대학 진학 꿈도 못 꿀 때 MBC 장학퀴즈 기장원까지 출전해 광주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 장학금으로 서울대 정치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언론계와 벤처기업 대기업에서 경제 전문가로서 성공적인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10년 전 광주에 인재육성 아카데미를 설립, 젊은 대학생들의 창업과 취업을 도운 청년들의 멘토입니다. 국민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해결책을 탐색하고 모색해온 정진욱, 이제 국민의당과 함께 예. 대한민국 위기 해결을 위해 예. 국회의원에 도전합니다. 응원해 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수분 후보 비교적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공통 질문. 잠깐만요, 사회자님 잠깐만 예, 좀 예. 그 아까 김명진 예비 후보께서 이 시간을 지금 이게 그 후보자들이 1분씩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네. 1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행팀에서 이걸 1분으로 맞춰 주십시오. 그래야 예, 후보들이 이 조치 시계를 좀 해주시면 보고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요 앞에 있는 시계는 전체 시간이기 때문에 혼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으로 맞춰 주십시오. 예. 후보님들께서는 여기를 보시고 답변은 1분입니다. 저는 이 스톱워치를 갖고 할 테니까 그 1분 맞춰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좀 사유자 진행에 좀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고요. 예, 아까 발언하시는 거에서 1분을 다 정확히 채서 종을 쳤거든요. 네, 네, 시간 못 쓰신 거 없습니다. 네, 김명진 네. 후보. 예. 자, 이제 김명진 후보에게 제가 공통 추첨에 의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 시민은 광주 출신 정치인이 DJ와 같은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DJ와 같은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진 후보요.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주 시민은 광주 출신 정치인이 DJ와 같은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DJ와 같은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청와대 한 울타리에서 모시고 5년 동안 보좌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DJ 대통령의 명석한 두뇌, 끊임없는 탐구력, 성견 지명 등은 감히 제가 따라갈 수는 없었지만 그 정신을 계승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DJ가 추구했던 민주주의, 인권, 평화, 그리고 소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반보 앞서가고 국민들이 따라오지 못하면은 기다렸다가 함께 가라라고 하는 그 정치 노선은 저에게 지금도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DJ 같은 큰 정치는 안 되지만 그 정신은 계승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맨 처음에 김명진 후보를 호명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김영집 후보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호남 정치 복원, 뉴 DJ를 주장하는 것이 당세 확장과 지지도 확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주장하는 정치 철학을 마침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호남 정치의 개혁정치 복원이야말로 정권교체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남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중심인데 그 민주주의 중심에서 개혁의 힘이 일어나야 인물교체가 일어나야 대한민국의 정권교체를 견인합니다. 호남이 개혁되지 않으면 수도권에서는 우리 국민의당 지지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이 희생과 결단으로 새로운 인물로 개혁으로 새롭게 변했을 때 우리 국민의당이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호남도 이제는 일당 패권 정치 끝내야 됩니다. 호남도 이제는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치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호남도 혁신과 경쟁으로 우리 호남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호남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서정성 후보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이 현 지역구 말고 전략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을 요구할 경우 후보자 본인은 어떤 결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이 결정하고 명령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당의 탄생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국민의당은 야당을 바꾸고 정권 교체를 하고 거대 양당을 견제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탄생된 당입니다. 그래서 당이 결정하면 그것은 국민의 결정이라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최적지는 동남갑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장경환 후보 질문드리겠습니다. 5.18 관련 단체 난립과 정치성 행위로 순수한 정신과 전 국민적 동조 및 이해의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 어느 도시 또 세계의 어느 도시에도 정신이라는 이 명사가 붙는 도시는 없습니다. 우리 광주는 광주 정신에 대해서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인권 평화로 대변되는 이 광주 정신의 가치가 보편적인 그 민주주의와 어울려서 우리 근현대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5.18이 이제 우리 민주인권 평화로 대변되는 광주 정신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광주 정신이 이 5.18 정신과 함께 길이 선양돼야 할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광주가 과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 미래로 사실은 전진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5.18의 정신을 성견하되 보다 더 현대적으로 예.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정진우 후보 질문드리겠습니다. 물갈이는 개혁공천이라는 등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역에서 특정인을 또는 단순히 선수가 많다는 이유로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광주는 어떻습니까? 광주는 20여 년 동안 한 당이 일당 독재 체제를 형성하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그 진리가 그대로 통용되는 정치가 사라진 지역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물갈이를 말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전면적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신진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될 때라고 보고, 변방에 있는 광주 정치를 한국 정치의 중심에 살려서 한국 정치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광주에서의 전면적 혁신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5분 감사합니다. 이제 패널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인수 패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진 예비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호남 정치복원을 하는데 광주 시민이 지금 국민의당에 대한 열기가 식어가는 걸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국민의당에 대한 열기가 식어가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지와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보관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 12월 15일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에 1000명씩 유권자와 악수하기 경청 투어를 하면서 민심을 접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나온 민심과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광주 민심은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당이 보다 더 강한 정치로 중심을 잡고 추진해 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약간 관망세로 돌아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지도는 아직 식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남은 40여일 동안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총 결집이 될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 후보들이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경청하며 또 눈높이 정치를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일 때 우리의 그게 바로 새 정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좋아질 겁니다. 예. 다음 질문 나이갑 패널. 김명진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광주를 김명진 위해서 맞습니까? 예? 김명진 후보님. 네. 네. 평소 우리 광주를 위해서 무슨 걱정을 해 오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광주를 위해 단 한 번만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 오셨는지 기억의 창고에서 한번 꺼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기국회 때 우리 국제경기수정지원대에 국고 예산이 20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건 국제경기지원특위 개정안이 법안이 개정이 돼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제가 원내대표 비서실장 시절에 제 고향 일이기도 하지만은 이건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광주의 의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국제경기지원특위를 지원을 위한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여러 가지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기국회 때 20억이 지원된 셈입니다. 그 외에 광주 전남의 예산에 관련된 것은 원내대표실에서 보이지 않게 의원님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도와서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예를 많이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김민수 의원, 김민수 패널 계속 진행해 주시죠. 예. 김영지 예비 후보님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 시민이 국민의당에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광주 시민이 국민의당에 기대하는 것은 첫 번째가 정권 교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 못하는 무능 패권 야당이라는 그런 심각한 인식 때문에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정치 제발 해달라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치, 호남 지역주의에 안주하는 정치로 일관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번에는 정말 혁신한 정치, 새로운 정치로 좀 바꿔달라는 것이 광주 시민들의 절절한 바람입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는 광주도 선택을 통해서 예전에는 2번만 줄기차게 찍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강요된 정당의 선택이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혁신적인 경쟁을 통해서 광주를 살릴 수 있는 인물,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인물, 정말 이런 인물들, 그리고 새롭게 시민과 더불어서 봉사할 수 있는 인물들,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나이갑 패널 해주십시오. 네, 역시 김영집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영집 후보님께서는 오랫동안 운동권에 몸담아 오셨습니다. 학생 운동권이 그것이고 또 시민 운동권이 그것입니다. 국회의원에 만약에 합격하신다면 어떤 분야에 방점을 찍어두고 일을 하실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호남 소외 극복을 위한 노력의 제1차적 방점을 찍겠습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왔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이 큰 대목은 그 대목이고, 저는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이 아주 배려놨던 우리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완전히 수산해서 지역평등법으로 다시 개정 발의를 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20대 80의 소득 불균형의 사회가 됐습니다. 저는 항상 서민과 같이 정치를 해왔는데 이 소득 불균형의 문제를 대한민국 최대의 문제로 알고 이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77 선언했던데 그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보관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방법이 좀 잘못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죠. 서정성 예비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사이신 걸로 아는데 편한 의사를 그만두시고 정치에 입문을 하시는 계기가 무엇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의 시민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의사를 하면서 환자 한 분 한 분을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저는 거기를 넘어서 환자가 처한 환경을 바꾸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또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정책과 제도의 시스템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전 국가, 특히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도자가 훌륭하면 그 국민들은 행복했고 지도자의 결정이 부족하거나 비리가 있었으면 그 국민들은 불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영역에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치적 결단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도 의학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이 사회를 치료하는 고치는, 세상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 나이갑 패널 질문해 예. 주시죠. 역시 서정성 후보입니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치, 그리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드립니다. 자신이 신앙처럼 종교처럼 받들고 있는 정치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다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막스 베버가 주장했던 소명으로서의 정치의 세 가지 덕목 중에 책임과 또 열정 그리고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덕목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정직하고 헌신해야 되는 덕목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저의 정치관은 이 세 가지 덕목에 국민들에게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정치인이 있다 하더라도 정직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당의 모토인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제 정치의 시작의 목적이고 정치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속 진행해 주시죠. 장병환 예비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여다야 3당 구도로 인하여 총선 이후 호남권만, 광주만 소외되지 않는가라는 시민들의 염려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전국적으로는 분명히 이 일여다야의 구조가 이 야권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호남 정치권에서는 좀 이 일여다야의 구조가 좀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제1야당을 사실은 거의 이 맹목적으로 신앙처럼 지지해왔던 호남인들은 이제 선택권을 가지게 된 데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권을 우리 호남 시민들은 어떤 면에서는 냉정하게 행사를 할 텐데 우리 국민의당이 사실 호남민들의 어떤 염원인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인류의 다야 구조이지만 그리고 우리 호남에서만큼은 우리 국민의당 중심으로 시민들의 뜻을 모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 진행해 주세요. 예. 나가죠? 예, 나이가 패널. 예. 이제 장병환 후보님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장병환 의원 하면은 예산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금배지를 달고 계시는 동안에 우리 강주를 위해서 그리고 전남을 위해서 정부 예산을 총 얼마만큼 따오셨는지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사실 저 예산은 이제 뭐 금액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호남이 사실 야당 지역이 되면서 과거에 이 영호남 차별을 다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 지역 출신 정치인들 중에서도 중앙 정부하고 맥이 닿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면에서는 호남 예산의 마지막 종말 처리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예산만 하더라도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 조성 사업과 세계 수영 선수권대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을 이미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부의 입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설득을 해내서 최종적인 예산을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계속 진행해 주세요. 예. 정진욱 예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선을 거듭할수록 그 국민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저희 남구에서 투표율이 한 51%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국민에게 희망과 기대, 살아갈 이유를 제시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광주 정치가 또 대한민국 정치가 과연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를 준 적이 있습니까? 국민들의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기존 정치권이 반성해야 되고 저처럼 정치에 뜻을 둔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이 다시 정치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신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정치를 바꿀 때만이 국민들은 다시 투표장에 나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패널들의 나이가 패널 하겠습니다. 정진욱 후보입니다. 흔히들 삼봉 정동돈 선생을 조선 건국 디자이너, 설계자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맞대결을 펼쳤던 이방원, 정치관이 각각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자신은 말하자면 정진욱 후보는 정도전인가 아니면 이방원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대하고 있던 질문이 나와서 고맙습니다. 삼봉 정도전은 나이가 40쯤 됐을 때 이성계를 함흥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이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 직후 이방원은 우리 나주 다시에 나주 회진에 저도 그 자리를 가봤습니다만 그곳에 가서 거평부곡에서 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그 지역에 사는 가장 하층민 속에서 고려 말의 적폐를 해소할 비전과 방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그리고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려는 정치인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세웠기 때문에 정도전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갈 안정적 방책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 이방원이기도 예. 합니다. 예, 입니다. 예. 다섯 분 후보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공관위원 질문. 예, 조성훈 위원. 마이크. 예. 저기 다섯 분 모두 답변 성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덕성 검증 질문입니다. 이 국민의당은 이제 정치 혁신을 위해서 생긴 신생 정당인데요. 예비 후보님들의 막말 행위나 갑질 행위에 대한 인식을 좀 알고 싶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여기자, 남기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음담 패설을 하는 것은 이 당의 가치와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시 가나다 순으로 제가 지목할까요? 김명진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입니까? 네, 1분 드리겠습니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도덕성은 이제 기준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특권과 반칙을 심판하자고 나서는 새정치에 속한 사람들이 도덕성에 하자나 지적될 사안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적절치 않습니다. 막말 발언, 정치권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지적되고 문제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어떤 경위에 실수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새로운 정치 시대에 있어서는 엄정하게 처리가 되고, 그것도 적격, 부적격 여부에서 공관위원들이 냉철하게 심사가 돼야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막말 정치 이제 끝장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김영지 후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덕성의 문제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평가의 최고 잣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엄정한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조성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막말이나 음담 폐쇄나 이런 것들은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치가 나름대로 여유와 또 유머러스한 그런 정치도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말을 보다 유연하게 표현하면서 정치를 심장을 질러나가는 그런 그 정치적인 워드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정치인들은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간에 도덕성의 원칙 하에서 유머러스한 또 정치도 함께 겸용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성 후보 해주시죠. 네, 우리 당의 핵심 가치가 낡은 진보를 청산하고 또 부패를 척결하고 새로운 인물을 통한 정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패 척결과 이 막말에 대해서는 다른 당에 비해서 더욱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덕성과 관련된 막말 정치나 음담 패설의 문제는 정말 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고 좀 더 신중하게 저는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 사실이었는지, 정말 억울한 일인 혹시나 당사자에게 없는지, 그런 것들 또한 같이 평가되고 같이 조사되고 같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병환 후보. 네, 새정치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은 흔히 말하는 막말 정치 또 그리고 음담 패설이라고 하는 그 여성 비하적인 행위에 대해서 많은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덕성의 기준으로 이런 막말 정치와 이런 것을 청산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면성이 있는 점을 유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이 흔히 우리 그 과거 정치 역사상 사실 표현의 자유를 사실 어떤 특정 기준으로 굉장히 제약한 일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말이 행해졌던 상황이라거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단을 해서 사실은 그 여론 재판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작동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예, 됐습니다. 예. 정진우 후보. 예, 막말이 나오는 것은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이 갖추는 반드시 갖춰야 될 합리성이라든가 균형 감각을 갖지 못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어쩌면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균형 감각이 있고 합리성을 갖춘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패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가 또 그 성적 비하 발언이란가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여러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덕성의 문제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음담패설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남자들이. 그래서 옆에 여성이 있어도 남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성감수성이라든가 성인지 교육을 통해서 폴리티컬리 커렉트한, 그래서 PC에 어긋나지 않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있습니다. 자, 우리 공관위원, 우리 전윤철 위원장님. 예. 위원장이 이 질의를 이렇게 먼저 하게 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43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가끔 그 어떤 지역 이익과 국가 전체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지금 광주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의당의 그 핵심 멤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민의당은 지역 정당 차원에서 앞으로 전국 정당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호남 정치에 대한 복원을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과연 호남 정치의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광주 시민들에 대한 어떤 자극 그리고 포퓰리즘의 그 한 단어인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또 어떻게 돼야 하는 것이 호남 정치의 복원인지 짤막하게 키워드 한두 가지씩만 공통 질문입니다. 김명진 의원부터 말씀해 주세요. 김명진 의원부터. 예, 우리 김명진 후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남 정치 복원의 성격. 키워드가 뭐냐? 호남 정치 하는데, 호남 정치의 복원을 얘기할 때 무엇을 가지고 호남 정치의 복원이라고 하느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호남 정치는 이제까지 역사적 고비마다 중요한 결정으로 우리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결정을 해왔습니다. 호남 정치가 지역적인 호남 지역 정체성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게 국민적인 호응이나 다른 여론의 동의를 못 받았을 겁니다. 호남 정체성은 지역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개혁 정체성이 더해졌을 때 그 성과가 발휘됐었습니다. 지금 호남 정치 복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호남의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혁 정책성, 그리고 대동정신, 그리고 다른 대동정신이 함께 할 때 호남 정치의 정체성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순서대로 김영지 후보.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호남 개혁정치 복원의 핵심은 호남인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한의 정서라고 봅니다. 지금 정권을 잃은 지 10년이 됐습니다. 이 10년간 쌓인 호남인들의 한이 좀 풀어지기를 염원하고 있는 것이 호남인들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걸 못 풀기 때문에 호남인들이 개혁정치를 복원하자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가 개혁정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 시대 정신이 개혁정신이었습니다. 변화의 정신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정치가 그 영역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인들이 절실하게 그걸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표현하는 구체적 내용이 인물로서 표현됩니다. 호남 정치를 리드할 인물이 없어져 말았습니다. 대통령 뭐 하나가 없습니다.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런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의 지도자를 스스로 키우고자 하는 호남인의 열망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정성 후보. 네, 먼저 광주 정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주 정신은 대동과 나눔의 정신인데요. 그 정신을 통해서 우리 광주가 호남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역사적인 순간에 많은 정의로운 선택을 하고 또 정치를 주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의 정권 창출을 이루었고 민주주의를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서 이룩했던 광주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냈던 김대중 대통령께서 계실 때는 전국을 주도했던 그 정치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현역 정치인들,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신 분들의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을 위하지 않고 군림하는 정치, 국민들 속으로 파고들지 않고 국민들을 위하지 않았던 정치가 지금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남 정치가 실종됐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장병환 후보. 네, 호남 정치의 보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1야당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원동력이 호남인데 그 기여한 만큼의 대접을 지금까지 받지 못했었던 것을 제대로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대접받는 정치를 하자 하는 것이 요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표의 등가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호남 한 사람은 사실은 영남에 거의 100분의 1의 대접밖에 못 받는 것이 제1야당의 사실은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호남의 대한민국의 현대사 그리고 현재의 한국 정치에 있어서 호남이 기여한 만큼은 대접을 받는 정치 풍토를 조성하자 하는 것이 호남 정치 복원의 요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은 정진우 후보. 복원하자고 할 때는 예전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주셨던 정치력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께도 빛과 그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살리고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자. 저는 그것이 호남 정치 복원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영남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정권 교체의 주도적 역할을 우리 호남이 해내자. 그리고 우리 호남이 해낸 역할만큼의 몫을 호남이 가져가자. 이것도 호남 정치의 복원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우리 호남이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의 활력과 풍부한 상상력과 도전 정신을 통해서 한국 정치를 바꿀 때 비로소 변방했던 호남 정치가 중심에 오게 될 것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박윤혜 의원. 네, 국회의원은 중앙의 큰 정치도 잘 하셔야 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생활 현장과도 잘 소통해야지만 중앙의 큰 정치를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후보님들께서 지역사회 봉사를 하셨던 대표적인 활동 한 가지씩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예, 김명진 후보입니다. 제 발음이 시계 눌러주세요. 예, 저는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기 전에
2년 전부터 지역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러 복지시설 등의 행사는 물론이고 또 우리 지역에 독거노인 어르신들 계시는 곳에 가서 돌보는 일들도 많이 해왔습니다. 지난 구정 때는 한 울산동에 독거노인 계시는 분을 방문을 해서 구정 때에 찾아오지 않은 요양보호사들을 대신해서 그분들을 돌보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단체들의 봉사활동 모임은 535를 처음 결성부터 함께 하면서 5월 정신을 계승하고 열린 5월을 광주에 전파하기 위한 활동을 535와 함께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해온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영집 후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광주에서 꾸준히 살아오면서 그것을 특별히 내세우기보다는 그냥 봉사활동을 그냥 생활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늘 한 달에 한 번씩 푸른길 청소 활동도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 사랑의 배식 봉사활동도 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민주화운동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 원로분들 좀 모시고 이렇게 같이 하고 그러다가 제가 95년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도 오해를 받아갖고 한 적도 있을 정도로 잘 모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서정성 후보입니다. 남구에서 30여 년 살아오고 있습니다. 병원을 경영하면서 많은 시민들과 또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광역 의원으로 재직 시절에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 10년 연속 자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자살 예방 센터가 세워졌고 자살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 광주가 자살률이 16개 시도 중 3위였다면 지금 2013년, 14년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책과 제도의 시스템의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학교에 가면 모두 자살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센터에서는 자살 위기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지방자치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헌신하였고 그것과 함께하고 저 또한 참여해서 예방 교육과 이 일들을 함께 수행했던 것이 제가 지역사회와 함께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장병환 후보, 정진우 후보 답변하신 다음에 마무리 발언 순서 있으니까 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장병환 후보. 네, 박인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정치처럼 그 거대 담론도 중요합니다만은 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불편이라거나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생활 정치가 향후 새로운 정치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부에서 근무하다가 광주로 다시 내려온 지 지금 8년째입니다만은 저는 지금 8년째 광주 전남 장애인 먼저 운동 본부장을 맡아서 장애인들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라거나 또 장애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주택에 살고 계시는 경우에 또 그 주택을 개량해 준다거나 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 운동과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고치는 일, 또 이동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일에 앞장서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진욱 후보. 예, 저는 사회생활에 30년을 서울에서 보내고 광주에 완전히 내려온 지 한 5년 됐습니다. 그중에 30년 보내는 15년을 주말 부부로 했는데요. 10년 전, 정확히는 11년 전에 무등 아카데미라는 대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토요일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아이들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문학과 그리고 기업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경영학을 함께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지방대생의 한계를 벗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 노력한 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단법인 인재육성 아카데미를 설립 기획하고 교수로 참여해서 지난 10년 동안 1000여 명의 아이들을 취업시키고 또 그 아이들과 장래를 논의하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 발언을 듣겠는데요. 제 사회자의 진행이 미숙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공관위원장님과 공관위원님들의 제안에 따라서 이번에는 마무리 발언을 순서를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욱 후보부터 1분 이내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봄입니다. 봄 들판에 나가면 돌멩이가 있죠. 돌멩이를 떠들어 보면 어김없이 작은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씨앗, 제가 그 돌멩이 다시 그 자리에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 죽고 맙니다. 사회에서 새싹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듯이 우리 정치에서도 신진이 싹을 틔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젊은 피 수혈이라는 이름으로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저는 바로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진욱 열심히 준비해왔고 남구에서 누구와 이겨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경쟁력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도 광주와 남구를 대표해서 정권교체 새바람을 이끌 자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환 후보. 자, 시계 눌러주세요. 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호남인들이 자다가도 벌떡 깨면서 목매도 원하는 바로 정권 교체의 꿈입니다. 바로 이 정권 교체를 이룩해 해서 우리 호남인들의 정말 한을 풀고 싶습니다. 우리 중앙 정치권에서 충분한 역량을 인정받았고 또 우리 광주 전남 예산 지킴이 그리고 검증된 일꾼으로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 장병환이 이번에 반드시 광주를 우리 국민의당 총선 승리의 진원지로 만들고 이 바람이 수도권까지 북상해서 반드시 이번 총선 승리와 내년에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데 저희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성 후보 쉽게 눌러주세요. 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공천혁명의 첫 장을 열어주신 우리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분들과 배심원 여러분, 광주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였다면 이제 공평하고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민심은 항상 옳았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후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후보, 국민과 함께하는 후보 서정성이 하겠습니다. 혼자서는 못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시민과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성공만이, 우리 국민의당이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키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영집 후보 쉽게 눌러주세요. 정체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야당이 좀 무너진 것도 대선 총선을 지고도 책임지지 않는 패권 야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와 호남에서도 정치가 실종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의원님들 책임이 아닐까요? 책임이 있으면 반성하고 물러설 줄 아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런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잘못했으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반성하고 물러나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러나겠습니다. 무책임한 패권, 싸가지 없는 진보, 생계형 의원으로 상징되는 야당 정치를 겸손하고 봉사하며 책임 있는 정치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진정성과 용기를 가진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무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괜찮은 사람 하나 나왔다. 이런 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김명진 후보 쉽게 눌러주세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 변화에 대한 열망이 광주 전역에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정치를 확 바꿔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불평등과 격차 없애를 정치를 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 생계 걱정 없는 나라, 청년들 취업 걱정 없는 나라, 아이 가진 부모들 보육, 육아 걱정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꿈들을 위해 저 김명진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뒷북 정치가 아닌 선제 대응 정치, 그래서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 김명진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여 정치 변화를 선도하고 민주정부 집권을 견인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을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본때 있고 야무진 정치로 광주 정신을 되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 자, 우리 후보들 먼저 일어서 주시고요. 가운데로 잠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수하고 손 잡고 크게 인사하시고 퇴장하겠습니다. 시간을 대부분 잘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명진, 김영집, 서정성, 장병환, 정진우 후보께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